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세태 보면요, 이건 무슨 총체적 난장판입니다. 온갖 사태가 벌어지고 온갖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런데도 정부 관계당국이나 기관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도 않죠. 국민들이 알아서 살라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요, 마포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전세집을 내놔야 된답니다. 왜? 주인이 와서 살겠다고 집을 비우란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 구하러 다니는데 집이 없다네요. 근데 또 의왕에 있는 자기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팔라고. 왜냐하면 세종시에 분양권이 하나 있어가지고 1가구 2주택이 안 되려면 이 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의왕의 집을 팔려고 매매 계약까지 했는데 그 세입자가 자기는 못 나가겠다고 한답니다. 그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 사람 못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자기도 갈 데가 없어지고 이쪽에는 저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렇게 됐으니까 또 여기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왜? 계약금을 2배로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물었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더니 김현미 장관 하는 말이 새 집을 사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거든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은 인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집 없으면 집 새로 사면 되잖아 이거 이야기거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니 홍남기 이 부총리쯤 되면 뭐 돈이 좀 있을 테니까 뭐 새 집을 사라면 사면 되겠는데 아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 집을 살 형편 되면 그 전세 살겠습니까? 일반 시민이라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매매 계약에다가 거의 2배로 물어주고 이래가 되는 이런 상황 됐는데 새 집 사세요. 그런 식 아닙니까? 이런 인식입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이 이렇다면 정부의 대응도 이렇다는 얘기죠. 백성이야 뭐 잘 살든 못 살든 나가 알 바 없지. 세금이나 잘 내세요. 이 말이지. 그 주택 관련해가지고 뭐 재산 보유세 뭐 이런 거 다락같이 올려놓고 그냥 세금이나 잘 내세요. 이 나라에 살려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추미애 장관의 방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태도도. 김봉현이라고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인데 이 사람이 라임 사태의 몸통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8일에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자기 재판이 아니고. 자기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또 한바탕 뭐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말이죠. 김봉현이 고소하고 전체 다 뭐 언론도 고소한다 뭐한다 한 소동을 벌였죠. 그래가지고 정부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일에는 옥중 입장문 이런 걸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하고 검찰 쪽을 또 공격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냐면 자기가 한 검사하고 또 뭐 전현직 수사관하고 여기에다가 향응을 베풀면서 거액을 줬다. 근데 그 검사가 이 사건에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가지고 사건을 은폐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해보니까 야 검찰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정인지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거대한 범죄의 그것이 권력형 비리로 보이는 그런 거대한 그 뭐 펀드 사기 사건 그 피의자가 검찰 개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호사가 첫 접견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기동민이도 좋지만 이 강기정이를 잡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기동민이는 자기가 김봉현이가 수천만 원을 주면서 고급 양복까지 해줬다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걸어놓은 건 기동민을 걸어놓은 건 잘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사실 그거까지 네임밸류가 안 되니까 강기정이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도움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이 라임 사건 이것이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만약 그렇게만 하면 윤 총장한테 보고를 해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죠. 정말 그렇게 향응을 받고 돈을 받았는지 그 검사가 또 그래가지고 수사 책임자로 들어가서 사건을 은폐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검사끼리 서로 제 식구 감싸주게 하는 이런 건 차단하기 위한 그런 감찰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기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예. 평소에 추미애 장관답지 않게. 그 강기정 전 정무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검찰 조서를 봤더니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더라. 그러니까 됐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임 사태는 아니지만은 같은 양대 범죄 사건이죠. 옵티머스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정황 증거도 있고 물증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오직 이 사건만.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국민의힘, 야당, 그 다음에 검찰 그 사람 보니까 검사 아마도 윤석열 총장 그쪽 라인 같다. 이러니까 잽싸게 잡아가지고 감찰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목을 죄버리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윤석열 총장의 그러니까 그 라인, 그 사단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추 장관이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추미애 검찰로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못하게 차단하겠다 이러는데 추 장관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그 아들 서모 씨, 또 보좌관 최모 씨, 뭐 이런 사람들 서울 동부지검에서 일괄적으로 무혐의 처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 식구 감싸기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윤건영 의원, 뭐 고민정 의원, 이런 사람, 이수진 의원, 또 박영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이런 사람들 선거법 위반 혐의 깔끔하게 또 무혐의 처분해 준 게 검찰입니다. 그건 아마 추미애 검찰이겠죠. 윤석열 검찰은 안 그러겠지만 윤석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구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안 하겠지만 그건 국회니까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겠네요. 그럼 뭡니까? 제 편 감싸기입니까? 우리 편은 감싸줘야 돼. 무혐의로 다 해줘. 이겁니까? 이러고도 장관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말이죠. 그거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해서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뭡니까? 수사 지휘권 발동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기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무혐의하지 말고 무관용 원칙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무슨 제 식구 감싸기 차단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잖아요. 거기 김재현이라고 그 대표, 이 사람도 지금 구속돼 있는데 이 사람이 작성했다는 문건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이런 문건이 있답니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 그 이제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 써놓은 거겠죠. 그 대책 같은 거를. 거기에 보면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그 정관계 인사들, 그 사람들이 펀드에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 펀드의 수익자로 들어있고, 혹은 펀드를 설정하고 그 운영하는데 거기도 그 과정에 참여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걸 선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때문에 혹시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된다는 뜻으로 썼겠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 참여해가지고 그 수익자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거기 펀드를 새로 설정한다든지 하는데 그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했다든가 관여를 했다는 얘기죠. 코치를 했다거나. 문건 아닙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압수한 문건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호라고요. 그 변호사 겸 이제 이 옵티머스 이사인데 검찰과 면담에서 20명을 이야기했답니다. 자기들 로비 대상 20명을. 근데 그 명단이 지금 시중에도 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정관계 인사들 거기 보면 무슨 청와대 인사, 청와대 실장, 무슨 비서관 이런 사람들 몇백 명, 민주당 18명 이런 식으로 있다는데 그런 거는 국민들이 전혀 몰라요. 법무부 장관이 그 엄격히 수사해서 확실하게 밝혀내라 이렇게 무슨 하지도 안 하고 윤석열 총장은 무슨 지금 무력화돼서 그런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로서는 이제 수사를 독려를 한다고 그러긴 해요. 더 조사를 해보라, 더 철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이런 식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민하게 반응을 합니까? 이러니까 어쩐지 뭔가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의심을 하게 돼 있죠.
다른 데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금방 바로 감찰 지시를 하고 이러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이 또 민주당도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전에는 무슨 권력형 비리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거기 국민의힘 의원이 수억원 뇌물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왜 말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공수처가 시급히 출범해야 될 이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공수처 설치만 되면 다 해결됩니까? 공수처가 뭐 저 만사 형통의 뭐 그거 기관입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그 핑계 대가지고 공수처 빨리 출범하자 그런 소리 할 게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특검이거든요. 그 문제들이 옵티머스를 아임 이렇게 얽히고 설켰죠. 예, 뭐 1조 6천억 한쪽에 라임은 1조 6천억 무슨 이쪽 옵티머스는 1조 2천억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기 사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사기 사건이 걸려 있죠. 거기다가 무슨 뭐 검찰이 뭐 거기에 어떻게 제 식구 감싸기를 했느니 어쩌느니 돈을 받았느니 어쩌느니 거기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가 됐느니 어쩌느니 온갖 지금 의혹이 엄청스레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단일 수사팀에서 수사를 한다는 건 어렵죠. 사실 또 추미애 장관도 그 검찰을 별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을 해야죠. 그럼 민주당이 특검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이럴 때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거든요. 특검 수사가 아니고는 이건 제대로 갈피 잡아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그러니까 특검을 합시다 하고 자기들이 먼저 나서야죠. 문 대통령도 특검할 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추미애 장관도 특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피력해야죠. 그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검하자고 나서지 않습니까? 왜 할 수 있는 일은 뒤로 밀어놓고 자꾸 엉뚱하게 출범하지 않은 공수처에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는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편 정권 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 얼버무려 가지고 무혐의 처분해주고 야당 쪽 사람이라든가 반정부 인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얽어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말이죠. 저기 채널A 그 이동재 기자처럼 장관이 직접 말이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기어이 구속시키고 이런 처사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정부가 지금은 정부의 힘이 있으니까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서 못할 일이 어딨냐. 이니 거기에 또 얹혀가지고 추미애도 내가 못할 일이 뭐 있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언젠가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 반드시 옵니다.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줄 아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네?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죠. 정부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국민만이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조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민들은 분노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